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그림자가 비수도권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접 지역으로 원정 방문을 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는데 수도권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석 기자입니다. 신도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폐쇄 조치가 내려진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 11일 이후 교인 14명과 종사자, 접촉자 등 모두 18명이 감염됐는데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려했던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종사자와 이용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노래클럽 종사자인 경기도 안양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는 여러 곳의 노래클럽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성정동 7080 라이브 카페 관련으로 지금까지 모두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2명의 20대가 다녀간 뒤 확산됐는데 방문 기록 확인 결과 타 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타지역 감염 관련 대부분이 수도권발 감염이고요. 최근 일주간 확진자 수 89명 중에 수도권발이 27명으로 그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천안과 아산으로 원정 유흥으로는 풍선 효과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셧다운 가까운 방역 지침이 내려지면 풍선 효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천안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불과 30분 거리인데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모임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실시에 나섰지만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는 두정동 일원의 야간 이동 선별진료소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교묘한 심야 불법 영업은 단속이 안 되다 보니 지역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판불을 일단은 끄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불빛이 전혀 없습니다. 빗기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퇴폐 영업인데 강화된 방역 조치를 근거로 원정 유흥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식간에 방역망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방역 대책이 요구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종교시설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던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도 앞으로는 인원 산정에 포함하고 각종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도 4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를 유지하는데 앞으로 일주일간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단계 격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대전과 충남에서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던 지역 상권과 유통업계는 손님이 줄고 매출이 급감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신도심의 한 식당, 점심때를 맞아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식탁의 절반 정도가 비어있는 등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8인까지 제한이 풀렸던 지난주만 해도 단체 손님들이 늘면서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번 주 들어 상황이 급변해 저녁엔 아예 영업을 접어야 할 정도입니다. 빈자리가 급증하면서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손님이 많이 줄었고요. 앞으로 매출이 많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다시 강화되고 대전과 천안, 아산은 4인까지 아예 제한이 없었던 충남 나머지 지역도 8인까지 제한되자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상권엔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백신 접종과 자가격리 해제 국가가 늘면서 오랜만에 국내외 여행 문의가 잇따랐던 여행사들은
반짝 특수를 누리지도 못하고 다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예약은 완전히 끊겼고 기존의 예약 고객도 취소 전화가 잇따르면서 휴가철 특수를 통째로 날린 채 다시 폐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고 해외여행도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금주 들어서는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이나 문의가 전혀 뚝 끊긴 상태라 굉장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매출을 회복했던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계들도 다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될수록 내장객이 늘어난다던 유통업계의 정설과 달리 지역 백화점들은 썰렁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예 서울 현대백화점처럼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한편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 14일 심야 차량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일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오늘도 소규모 집단 감염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덕구 요양원 입소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8명이 됐고 중구 필라테스발 학원발 확진자도 4명 추가되는 등 3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천안에서는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6명 등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가운데 논산 육군훈련소에선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5명으로 늘었고 태안에서는 읍사무소 직원 1명이 확진돼 읍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충남에서만 2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동거 가족 등 8명이 신규로 확진됐습니다. 요즘 서해안 펜션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천 해수욕장 펜션에서 큰 불이 난 데 이어서 이번엔 안면도 펜션에서 원인 모를 화재로 건물 3채가 전소됐는데요. 화재 직후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2분 태안군 방포해변 한 펜션 테라스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펑펑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잇따라 폭발하며 불이 맹렬한 기세로 번져갑니다. 텔레비 보고 있는데 또 빵빵 빵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붉은 빛이 도는 거야. 창문을 보니까 이건 불이다. 테라스에서 시작된 불은 펜션 건물로 옮겨붙은 데 이어 인근 다른 펜션과 식당이 딸린 주택으로 번져 모두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펜션 2곳이 다 영업을 하지 않아 투숙객은 없었고 주택에 있던 2명은 119에 구조됐습니다. 119의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번졌지만 구경 4.5cm 소방호스 단 한 대만 가동됐습니다. 화재 시작 10분 만에 인근 119 센터 소방 차량 2대가 도착했지만 진압대원 2명이 소방호스 1개로 물을 뿌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본서에서 소방차가 추가 투입되기까지 3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원더막 그거 하나 한 걸 그걸 왜 못 끄냔 말이야. 내 얘기는 저쪽 다 붙으니까 소방차 100대 오면 뭐하냐고 다 탔는데. 태안소방서는 119 안전센터의 인력이 워낙 부족해 장비 가동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력하고 소방력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초기 대응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일요일 새벽 대천해수욕장 펜션에서도 불이 나 통나무집 4개 동을 태우고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펜션 화재가 잇따르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방문객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그제 오전 학교에 간다며 대전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던 10살 홍 모양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북에서 발견돼 부모 품에 안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양은 학교 선배들에게 혼나는 게 두려워 등교를 하지 않다가 SNS로 알게 된 다른 청소년을 만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전경찰은 실종 접수 뒤 동선 추적에 나서는 한편 주민 제보를 위해 대전에서 처음으로 실종 경보 긴급 문자를 발송해 빠르게 해결했으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치매 노인, 장애인 실종 경보 문자가 발송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 도움도 당부했습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0살부터 12살까지 어린이들에게 매월 2만 원씩 기본소득 개념으로 용돈을 주자는 건데요. 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초 어린이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대덕구 용돈수당 사업을 두고 진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용돈수당 반대 대전시민연합은 대덕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추경안에 용돈수당을 반영하려 하는 대덕구와 구의회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대덕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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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수당은 박정현 구청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대덕관 내 4,300여 명의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어린이 기본소득으로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정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등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강화가 훨씬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대덕구 급식카드 지원도 일식 6,000원에 그쳐 서울 경기에 비해 1,000원이나 낮다는 점에서 재정 자립도 13%인 대덕구가 무리하게 추진할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매달 2만 원씩 4,000명의 아이들에게 지역 화폐를 나누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심 행정이 아닌지 대덕구청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용돈수당에 필요한 1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대덕구 본 예산의 0.2% 수준이며 용돈수당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교육 등의 이유로 타구로 전출하는 학생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전국 최초의 어린이 용돈수당 논란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한민국 천주교 정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대전교구장이 이달 말 로마 바티칸으로 떠납니다. 교황청으로 떠나기 전 TJB 취재진을 만난 유 대주교는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김대건 정신이야말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치료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성직자성은 전 세계 50만 명에 이르는 사제와 부제의 직무 생활을 관리하고 교육을 관장하는 교황청 내 가장 중요한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에 한국 천주교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유 교구장은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낸 김대건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도전, 이런 정신을 우리 젊은이들이 본받고 우리들은 본받을 적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프란시스코 교황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유 교구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맡겨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이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신 만큼 방북을 건의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온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유흥식 교구장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는 형제야말로 팬데믹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치료약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는 나눔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는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이웃에 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하고 빨리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유흥식 교구장은 오는 29일 대전교구에서 마지막 미사를 집전한 뒤 30일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으로 떠나 성직자성 장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서산 천수만 일대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돼 양식장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천수만 해역 최고 수온이 24.3도, 조만간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온이 28도까지 오르면 고수온주의보가, 28도 이상 사흘 동안 이어지면 경보가 내려집니다. 고수온 관심 단계는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빠른 것으로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양식장 어민들에게 물고기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저수온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등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6살 최찬욱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여자아이나 축구감독 등으로 가장해 65명의 10대에게 접근한 뒤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로 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10대 어린이 2명을 5차례 유사 강간하고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으며 외국 국적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노승일 신임 충남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범인 검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노 청장은 경찰이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치안 정감으로 승진한 이철구 전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세균 후보 캠프가 양승조 충남지사 지지선언을 했다며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양 지사 측이 지지선언이 아닌 덕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양 지사가 어제 지지자 40여 명과 함께 정 후보를 만나 사실상 지지선언을 했고 정 후보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이며 우리 충청권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 지사 측은 도지사로서 지역을 찾아주신 예우 차원의 덕담이었다며 앞으로 충남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응원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